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포제스 한강 특공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를 왜 기억을 하냐면은 요번에 이제 정규 강의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요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청약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고자 하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 5% 했던 거 온라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를 볼게요. 자산가 이렇게 많았나? 포제스 한강 특공서 92명 청약.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고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것도 아니고 본 계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기사까지 뜬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비싸냐? 평당 분양가가 1억이 넘으니까 여기 가격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34평짜리가 32억에서 44억, 그 다음이 52억에서 63억, 그 다음에 펜트가 150억에서 160억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얘네가 나중에 완판이 되든 말든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만의 세상이고요. 저는 저랑 상담하신 선생님한테 이거를 왜 청약을 넣으라고 했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나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 왜냐면 여기는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청약을 받았는데 미분양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가진 자산으로 지금 투자할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기를 청약을 넣겠다면은 시세 차익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에 하나 얘네가 다 차버리면은 이걸 사는 분들이 말 그대로 자산가, 돈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온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을 많이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특공을 넣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특공 이렇게 결과 나왔잖아요. 얘 미분양 날 수도 있어요. 즉 실거주를 위해서 이걸 특공을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시행사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러분이 청약을 넣었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경쟁률 200대 1. 자, 이 현장 누구한테 대박이에요? 청약을 넣은 사람한테 대박이에요? 시행사한테 대박이에요? 시행사한테는 쪽박이죠.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하도 싸게 파니까 200대 1이 찍힌 거잖아요. 반면에 수분양자는 대박이 나는 거죠. 시행사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한 방에 완판되는 거 신경 안 써요. 천천히 제 값을 받을 때까지 천천히 판단 말이에요. 옛날에 트리마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할인 분양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요런 데가 잘 안 팔리다가 중간에 기사를 띄워요. 돈이 많으니까. 연예인 누가 샀다.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확인을 했던 건데 일부 고급 빌라 중에서 연예인 마케팅을 하잖아요. 연예인 누가 여기 펜트를 샀다. 연예인 누가 여기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할인을 좀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인근에 가면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기사 뜨면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사요. 돈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나 누구랑 같은 아파트 살아. 시그니엘도 여러분, 제가 시그니엘 너무 좋은 주거시설인데 시그니엘에 또 어떤 수요가 있었어요? 내가 부를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 또 요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건 사고에 연관되신 분들이 시그니엘을 또 선호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요가 만들어지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돈이 많은 경우에는 롯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저기 고급 빌라 몇 군데 기억나시죠? 엄청 비싼데 연예인들 사는데 그런 데들은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거면 실거주할 거면 지금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트리마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마침 트리마제가 저번 주에 기사가 크게 튀었잖아요. 트리마제가 처음에 성동구의 그 당시 그 안 좋은 시장에서 평당 4천 이상을 불렀거든요. 그때 미친 분양가라고 했고 당연히 미분양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산가들이 여기를 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포제스 한강 여기 가보시면은 위치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위치 좋고 고급으로 지었어요. 고급으로 짓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 한 5년, 6년 동안에 한국이 정부가 고급 아파트 짓는 걸 좋아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급의 기역자도 못 끄네요. 비싸게 못 짓습니다. 분양가까지 규제했는걸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공급을 규제했는데 한국의 부자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시장만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시장도 난리가 아니었죠. 부동산 시장은요. 부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자는 분명히 늘었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자는 늘었는데 부자들이 좋아하는 주거시설은 늘었나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남동이 뜨고 성동구가 뜨고 성수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트리마제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아파트 다 엄청 비싸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강남의 초고급 단지들은요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전체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수급의 문제예요. 나는 고급 주거시설에 살고 싶어. 근데 한국은 이거 공급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개수가 적어. 근데 수요는 있으니까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자산가들이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죠? 뭐 압구정 현대? 뭐 150억? 180억? 막 입이 벌어지잖아요. 시그니얼 300억, 500억.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고급 대형 저택에 가도 막 600억, 700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한번 가보실래요? 미국 가면은 셀럽이나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죠? 500억이요? 아니요. 2천억, 3천억, 6천억, 1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런 집에 살면은 고용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낙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세금은 내라. 낼 건 내고 고용도 하고 비용도 들이고 소비도 해라. 대신 비싼 집에 사는 대신에 많이 내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서가 그게 금지돼 있어요. 너 혼자 고급, 위화감 조성,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징벌을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수급을 따졌을 때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전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진 제가 따로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 이 모습을 과거 트리마제에서 봤어요. 트리마제가 지금은 여러분 고급 주거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진짜 히스토리 장난 아니에요. 몇 번을 망하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제 기억에 미분양 털어내는 데만 3년 넘게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럼 할 말 다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부자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부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는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리마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트리마제가 올라가면서 성수동 동네가 어떻게 됐죠? 가격이 다 올라갔죠.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포제스 한강이랑. 트리마제 혼자가 아니에요. 트리마제 같은 것들이 몇 채가 더 들어섰고 셀럽이랑 굉장히 좋은 상업시설이랑 부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동네 전반적인 부자가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시세를 이끌고 가요. 왜냐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부자들이 찾아오는 동네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포제스 한강은 당연히 여기 좋아요. 워커힐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일단 얘 하나요. 얘 하나만 메꿔 넣는다고 다른 데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고급 주거시설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다만 이런 시설이 몇 개 더 들어와서 여기가 하나의 부촌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인근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당장 이게 완판된다는 보장도 없고 완판이 된다고 여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분리해서 그들만의 세상은 맞지만 포제스 한강의 성공을 필두로 이런 주거시설이 인근에 더 들어설면서 개발하는 분위기가 잡히는데 부자들이 몰려들면은 제2의 성수동처럼 여기도 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포제스 한강 같은 시설은 일단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지켜보는데 이런 게 연달아 들어온다면 그 동네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부자들이 픽하는 동네로 변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수동의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예요. 부자들의 동네가 아니었다가 부자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됐고요. 여기 부자 동네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잘 사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자 동네라고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여러분이 광진구가 부자들이 거주하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데 얘를 필두로 만약에 그렇게 변해간다? 그러면 제2의 성수동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물론 그때는 땅의 모양이나 개발 가능 지역까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다만 얘가 완판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